정서 5단원 연습 문제 풀이를 진행하고요. 이번 주에 쌤이 시간 나는 대로 한 단원씩 찍어서 강의를 올려놓을 테니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꼭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깨끗한 종이에다가 새롭게 여러분들이 푸셔가지고 꼭 자기 걸로 만드는 습관을 꼭 가지세요. 그래서 5단원 풀이는 앞에 진 이미 수업 시간 했으니까 10번 그 다음에 11번 12번 쉬운 건 여러분이 해주고 17번 좀 많이 질문할 것 같은 것만 제가 그냥 판단해서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외의 것들은 조금 있으면 우리가 진도가 끝이 나잖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그래서 10번서부터 25번까지 이거 적혀있는 번호 위주로 일단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부터 보세요. 10번 3차함수 fx의 도함수와 2차함수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설명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도함수의 그림은 항상 x축에만 그리라고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gx에 있네요. 그죠? 이렇게 돼서 y는 g'x.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여긴 0이고요. 여긴 2네요. 이 값이 2인데 자, 문제에서 hx에 대한 언급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hx는 어디에서 어디를 뺀 거야? fx에서 gx를 뺀 함수라고 소개해 놨네요. 그래서 다음 명제가 3개 중에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말하여라 그랬는데 일단 이제 뭐 3차 함수 fx 그 다음에 2차 함수 gx라고 주어져 있고 그 3차 함수를 미분하면 요건 2차 함수가 될 거고 gx 2차를 미분하면 1차가 될 텐데 일단 이 hx의 증가냐 감소냐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그 함수의 증가 감소는 도함수 가지고 예측할 수 있고 그걸 미분을 취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대충 그려볼 거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보시면 부호를 판단하면 되죠. 도함수는. 그러면 여기 좀 더 올려볼까? 좀 더 올려보고 0이에요. 이 값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x축은 보지 말고 부호만 보는 건데 f'x에서 g'x를 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지워버려? 헷갈리니까 x축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들아. 그림. 그럼 분명히 여기쯤에 있을 때는 여기쯤에 있다 쳐볼까? 어떤 x값의 관점에서는 f'x가 여기 있고요. y값이 g'x의 y값은 여기 있다는 소리죠. 누가 위에 있어? 얘가 위에 있지. 그럼 얘보다는 얘가 크다는 소리니까 빼버리면 여기서 부호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를 딱 보면 f'x가 위에 있고 g'x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빼면 여기서 양수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f'x가 위에 있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 여기서 여기에 뺀 h'x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그림을 쭉 연장해서 그리면 h'x가 양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y는 hx의 그래프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x의 값이 2고요. 여기 x의 값이 0이라는 사실도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보면은 hx는 0과 2에서 감소한다. 0과 2에서 그래프 내려가니까 감소하죠. 아니면 도함수 없으니까 감소할 거고 참입니다. hx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hx는 x가 2에서 극소값을 갖겠죠. 3번 hx는 x축과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난대. 그게 무슨 소리야? hx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죠? x축과 세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x축과 세점에서 만나려면 일단은 우리들이 이런 것들의 y좌표를 알아야 돼요. y좌표 만약에 얘가 음수다. 만약에 음수다. 이 y좌표가 음수면
x축은 이렇게 위에 있겠지 얘들아. 그럼 몇 점에서밖에 안 만나?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값들, 함수값을 모르니까 x축이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3번 같은 경우에는 판단해 볼 수 없더란 얘기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11번 보시면, 자, 볼게요. 다항함수 fx. 다항함수란 말은 전 구간 미분 가능하고, 전 구간의 연속인 함수를 했죠. 근데 0에서 극대값을 갖는데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데요. 극대값을 갖는데 다음 명제가 참인지 건실을 말아야 해라. 그럼 0에서 극대값을 가지면 그냥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함수가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겠죠. fx, 2차 함수. 0에서 극대값을 갖잖아. 자, 근데 1번 뭐라 그랬냐면 y는 이 그래프가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냐 물어봤어. 그럼 이 안의 그래프를 x축으로 꺾어 올리면 되잖아. 근데 f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지면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다면 이 절대값 x의 그래프는 x축 아래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전히 x가 0일 때 극대값을 갖는 건 맞는데 조금 더 고민해 봐야죠. fx가 극대값 0에서 극대값을 가져도 절대값 녀석은 극대값을 안 가져. 그럼 절대값은 x축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위로 꺾어 올리는 거니까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면 얘들아 전체 절대값 그래프는 이게 이렇게 통으로 올라갈 거 아니니?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x가 0에서 극소값을 가질 수도 있겠네. 그래서 거짓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 보려면 항상 그 명제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반내를 막 떠올려 보셔야 돼요. 머릿속에 반내가 안 떠오르면 연필로 이렇게 그 노트에다가 연필로 그려봐. 깨작깨작 돼가면서 어떤 게 반대가 나올 거 그죠? 거짓말이 되는 게 뭔지를 꼭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냥 고민 없이 봤다가 맞을 것 같은데 뒤에 해설을 봐. 틀렸네? 그거 뭐지? 봤네? 이거네?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번에 틀릴 수밖에 없어. 그죠? 조금 많이 고민해 보신 시간을 길러주시고 알아 또 다른 거 하느라 바쁘잖아. 그래도 조금 시간 투자를 하세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뭐라고 줘주냐면 요 그래프네요. y는 f의 요 그래프. 요 그래프는 x는 0에서 극대를 갑니다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첫 번째, x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 그냥 벗겨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자, fx가 0에서 극대를 갔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x가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나오니까 y는 fx를 그대로 그리면 돼요. x가 0 이상. x가 0 이상일 때는 여기에만 그림을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그렸다고. 두 번째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볼게. x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이 식 자체 성립이 되겠죠. 절대값이니까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건 y축 대칭 이동한 그래프란 얘기죠. y축 대칭 이동이 가능한 그래프란 얘기야. 그럼 얘를 그냥 y축 접어버리면 이 그래프를 기존 그래프를 y축 접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니까 y축이니까. 그래도 여전히 0에서 무슨 값? 극대값을 갖겠죠. 그럼 쟤만 그려보지 말고 한 번 더 그려봐야지. 아까 우리 어떻게 됐어? 요런 그래프 그려봤잖아. 요런 그래프. 그래서 x 양수일 때 그려보고 이걸 또 y축 대칭 이동해도 여전히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오케이, 이 녀석은 참이 되겠네 라고 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fx가 0에서 극대값을 갖는 함수에 한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녀석도 0에서 극대값을 갖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 12번. 자, 보겠습니다. 12번 보시면 3차함수 ABCD의 부호가 어느 정도 같을 때 ABCD의 부호를 정하여라. 아마 이런 문제는 아마 센수학에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서 그냥 풀이에 하나 넣었어요. 자,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좀 있다고 쳐볼게. 됐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더라. 그래서 요 값을 극소가 되는 x의 값을 베타고 극대가 되는 x의 값을 알파라고 했고요. 보다시피 알파가 0쪽에 가까워. 그럼 결국 알파의 절대값과 베타의 절대값은 베타가 0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더란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가지고 A, B, C, D의 4개의 범위를 정확히 구해봐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보시면 일단 이 그래프가 위로 증가하면서 출발하니까 첫 번째 A는 양수가 되겠죠? 두 번째,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이게 Y 절편이라고 아마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 Y 절편 여기 있잖아. 얘보다 위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Y 절편도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 이 조건 가지고 풀어야지. 근데 이 알파, 베타는 그 값을 갖는 x의 값이거든? 그 값은 도함수의 부호변화가 일어나는 점이니까 미분을 때렸겠죠. 그래서 미분을 취하면, 여기다 치워볼게. 미분을 때리면, 이거 막 판서가 엉망이네요. 왔다 갔다 하네. 3x의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란 얘기죠. 여기까지 했지, 그지?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볼게. 이 녀석이 알파, 베타란 얘기죠, 얘들아. 그래야 저 그래프가 요렇게 해서 플러스일 테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일 거고 저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0은 어디에 있느냐? 아무래도 0은 알파 근처에 있죠. 그래서 0은 대충 여기쯤에 있다는 얘기야. 알파 근처에. 여기쯤에 있다는 소리죠. 그럼 얘 가지고 뭘 확인할 수 있어? 도함수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두근의 합. 얘네들이 더하면 아무래도 베타가 더 절대값이 크니까 양수란 소리고 얘네들은 부호가 다르니까 두근의 곱은 음수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합과 곱은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리고 필요하면 근이 두 개니까 도함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럼 두근, 이 알파, 베타는 이 도함수의 근이잖아, 얘들아. 그럼 근각에서 두근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래 될 거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3a분의 c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얘는 필요가 없네, 이 문제는. 왜? 우리가 a랑 d랑 다 알고 있거든. 그럼 a가 양수야? 음수니까 b가 음수여야지 전체 양수가 되겠네. b는 음수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고 a가 양수야? 그럼 c는 음수여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리죠. 간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 어차피 극값에 대한 언급은 도함수를 가지고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인가요? 됐죠? 얘도 학생들이 좀 많이 질문을 해서 바로 그냥 한 문제 넣었어요. 근해분리죠, 근해분리. 자, 3차함수 fx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x의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어느 범위? 0과 1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 극소값을 갖도록 저 a값의 범위를 정하라고 했겠죠. 됐죠? 그러면 극대 극소에 대한 언급이니까 미분부터 치워가자고. 미분 때렸더니 쓰고 비춰드릴게요. 다 카메라 가리지? 이렇게 되더라. 맞지? 자, 그럼 미분을 취하면 일단은 이 도함수가 최고창의 양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값을 모두 갖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래 놓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좀 판단해 보면 그림이 원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0과 1에서 극대값이니까 얘가 극대잖아 얘들아. 그럼 0은 어디쯤에 있어? 0은 여기와 여기 0과 1 이런 일이 벌어졌지. 0과 1사이 극대를 1보다 큰 요 값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라? 뭘로 풀어라? 얘로 풀어라. 어차피 도함수가 A에 대한 함수니까 A를 갖고 있는 함수니까 얘로 풀어라. 0은 여기쯤에 있고 1은 여기쯤에 있더라. 다시 그려. 자, 어떻게 그리라고? 이렇게 그려놓고 알파, 베타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0은 어디쯤? 0은 여기쯤, 1은 여기쯤에 있다는 소리죠. 그럼 이 값을 극대, 이 값이 극소일 테니까 0과 1 사이 극대, 1보다 클 때 베타인 점에서 극소값을 갖겠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근의 분리로 바뀌었지. 전에도 이제 강의에 올려놨는데 근의 분리는 세 가지 뭘 봐라? 함수값, 대칭축, 판별식. 첫 번째 함수값. 함수값. 자, 0일 때 함수값은 양수죠. 근데 저 녀석이 도함수니까 F'0은 양수라고 써야 되고요. 1일 때 부호는 음수죠. 그래서 1일 때 함수값은 음수라고 쓰면 되겠죠.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이 1을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죠, 그죠? 1이 여기 있을 필요가 아니라 1이 만약에 여기쯤에 있어도 상관이 없지. 그럼 대칭축이 아까는 1과 다른 크기를 갖잖아.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도 이렇게 될 테니까 네가 알파 베타면 0은 여기쯤에 있고 1은 여기쯤에 있어도 여기 사이에 어쨌든 극대 1보다 크면 극소로 바뀌었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대칭축은 잘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판별식인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근 사이에 어떤 상수가 껴있는 이런 모양일 때는 판별식은 생략한다 공부했고 증명까지 해드렸어요. 그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판별식은 생략. 이거 두 개로 풀면 되는구나. 0 집어넣으면 얼마니? 0 집어넣으면 A고요.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A 제곱. 1 집어넣으면 3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두 녀석의 교집합을 구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17번입니다. 그 다음 18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A가 0이하는 실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A가 0이하는 실수래요. A가 0이면 어떻게 돼? 한번 쓱 읽어보니까 A가 0이면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표현되고 그 녀석의 극대와 극소점이 존재하지 않게 되지. 그지? 그래서 A는 0이 아니래. 18번. 자, 볼게요. Y는 X의 세제곱 자치 문제네요. 그죠? 3의 X의 제곱 더하기 A의 세제곱 A가 0이 아닌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곡선의 극대점과 극소점을 잇는 극대와 극소를 잇는 그 선분의 중점의 자치를 물어봤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여기 A 값이 뭘 집어넣을 때마다 함수가 조금씩 바뀌겠지 얘들아. 같은 함수는 아니잖아. A 0 아니고 1 집어넣은 그 함수랑 A 2를 집어넣은 함수랑 3을 집어넣은 함수랑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럼 그때마다 이 함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데 왜 그런지 좀 이따 볼 거고 어쨌든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면 걔네들의 중점들을 계속 연결하는 거야.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극대극소 중점 연결을 딱 하나 박아놓고 또 어떤 그래프를 그려서 극대극소 중점 그런 중점들을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자치를 물어본 거라고. 자, 그럼 일단 미분을 때려볼게. 극대극소를 보기 위해서 미분 때리면 3x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6ax가 될 거고 얘는 사라지겠죠. 그러면 얘를 3x로 묶으면 얘는 x일 거고 얘는 플러스 2a가 되겠지.
그럼 a가 0만 아니면 여기서의 근은 0과 마이너스 a라는 값이 나오는데 얘가 0만 아니면 근을 두 개를 가져. 근을 두 개를 가지면 그죠? 이게 최고차이 양수니까 이렇게 돼서 극대극소 도함수의 근이 두 개면 극대값 극소값을 동시에 간다고 공부했잖아. 그래서 얘네가 어느 게 큰지 몰라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a가 음수면 그럼 그때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 값과 이 값을 연결한 중점이 나오는 거라고. 또 하나는 a가 양수면 마이너스 2a가 음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x가 0일 때가 얘는 극대고 얘는 x가 0일 때가 극소점이야. 근데 어쨌든 얘든 별로 관심이 없지. 왜냐면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상관없지. 극대값과 극소점을 그지 3분을 그어서 중점을 보는 거야. 그럼 0일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중점일 거고 얘도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과 0일 때 함수값이 중점일 거 아니니. 두 개의 극대 극소점은 어쨌든 x는 0, x는 마이너스 3a에서 나오는 점일 거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만 가지고 풀자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이 그래프의 극소점은 0 집어넣으면 얼마야? a 세제곱이 될 거고 a 세제곱 저기 극대였죠. 극소점은 마이너스 2 내가 집어넣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8a 세제곱 이거 넣는 중이야. 마이너스 2이면 12a 세제곱? 12a 세제곱. 계산을 못하니? a 세제곱? 다시 확인. 뭔가 불안해. 마이너스 8a 세제곱? 4a. 되죠? 13개니까 5개에 a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게 a 값이 바뀔 때마다 이 점들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뭐 이 중점이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본 거라고. 그럼 중점은 어떻게 구해? x끼리 더해서 반이니까 마이너스 a, 이거 세제곱이에요. 제가 글씨를 이쁘게 못 썼네요. 둘이 더해서 반이 중점이니까 6a 세제곱, 6a 세제곱의 반은 3a 세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옮겨가는 거야. a가 1이면 0,1 마이너스 2,5의 중점인 마이너스 1,3에 있는 거고 a가 2면 이런 점도 움직여져서 그 녀석의 이 중점도 움직여진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 자치를 물어봤으니까 어쨌든 x, y에 대한 수열상으로 표현해주면 그죠? 얘네 둘이 a란 녀석이 매개 변수야. 매개 변수가 뭐냐면 매개체 역할,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에서 x, y의 중점의 좌치를 구할 거라고. 그럼 a가 얼마냐면 a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때려 넣어주면 y는 얼마니? a 대신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x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이 되고 항상 새로운 함수가 표현되면 쌤이 정역을 쓰라 그랬잖아. 근데 a가 0이 아니래. 정역은 x값이니까 얘가 0이 아니면 x는 뭐만 아니면 되는 거야? x는 0만 아니면 된다는 소리죠. 결국 이 그래프 위의 모든 점들이 a 값의 변함에 따라 얘네들이 연결한 그 중점의 좌치란 소리야.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짤막하게 정리해 줄게. a 값이 모든 실수의 0이 아닌 그럼 a 값이 변함에 따라 함수들이 막 변해. 근데 어쨌든 a가 0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도함수의 근이 서로 다른 두시근이니까 무조건 극대극소를 가져요. 그럼 극대극소 값에 대해서 극대값도 극소값도 보다시피 a로 표현돼 있어. a가 뭐일 때마다 바뀐다는 소리야. 그래프가 평행이동이 되든지 어떻게 옮겨간다는 얘기야. 그럼 걔네들의 중점에 대해 얘가 궁금한 건데 얘도 옮겨가서 이렇게 옮겨가더라. 그지? 그러면 a를 없애서 x, y 과연 이 중점들의 좌치는 어떤 도형에 있는지를 관찰해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매개 변수가 a니까 a를 매개 변수로 인정을 해서 a를 없애고 x, y에 대한 관계수로 바꿔주면 좌표 평면에다가 중점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다는 소리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x가 0이니까 0,0
이 중점이 나올 수는 없다는 소리죠. 0,0이 나오려면 AD 0, AD 0인데 그건 배제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보시면 돼요. 조금 뭐 좀 번잡하네. 21번. 자, 최고차이는 3차함수에 있어요. 최고차이는 3차함수 fx는 최고차이는 3차함수야. x의 세제곱 1에 갈 텐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셨냐면 그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니 얘들아?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면 기함수란 소리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고 홀수차로만 이루어진다고 공부해서 당함수 경우, 당함수인 경우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가 fx의 그래프란 얘기죠. 그러면 저 녀석은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한번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 선생님 왜 저렇게 그려요? A가 0이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방정식 절대값 fx 이퀄 이 2를 만족시켜주는 근이 몇 개래 얘들아? 근이 4개가 된대. 그죠? 서로 단 4실근 F3으로 봤죠? F3은 함수 값은 함수를 완벽히 완성하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설명했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얘를 뭔지 몰라서 이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4개로 풀어도 되겠지. 2개로 풀어도 되겠지만 식을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냥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어쨌든 4점에서 만나면 되겠네요. 그럼 이 그래프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fx를 x축 밑에는 꺾어 올린 거라고. 그럼 아까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였죠. a가 0이면 그럼 여기만 꺾어 올려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 y는 2를 그려도 2점밖에 안 만나. 그래서 이게 배제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대부분 3차함수는 저기서 시험 문제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올려볼게. 올려보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거 올라갈 테니까 이것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연색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 기존의 이 그래프가 요 값과 요 값도 원점 대칭이겠죠? 그럼 요만큼 올라온 값과 이만큼 내려온 값도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요 길이도 같을 거 아니야? 아이고, 요 길이도 같겠죠? 그대로 x축 위로 꺾어 올린 거니까. 그럼 y는 2가 어디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로 해서 토탈 4점에서 만나겠네. 그 외에는 없겠죠. 이해가죠? 그럼 결국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기존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돼서 이 값이 y는 2였다는 소리니까 극대값이 2거나 극소값이 마이너스 2예요로 문제 해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첫 번째 풀이는 어떻게 할 거냐? 극대값이 2니까 이 극대가 되는 x의 좌표를 구해서 a로 표현되겠죠? 이 점을 이 그래프에다 때려 넣어서 a 값을 구할 거야. 별로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미분 해보면 되죠. 왜 좋은 풀이가 아니냐? 3x의 제곱 더하기 a로 표현되겠죠. 여기서 a가 음수가 돼야 돼. a가 양수면 얘가 0인 근이 안 나와요. 허근이 나오겠지, 그지? a가 음수여야 되고 그렇게 돼서 3으로 묶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a가 될 거고 얘가 있는 x의 값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요. 플러스니까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유추해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니까 요 값이란 얘기죠. 그러면 얘가 0이 된 x의 값 얼마니? 저거 넘어가면 x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조금 짜증이 날 거라고. 그럼 저 제곱을 떼어내주면 x는 마이너스 얘와 플러스 얘로 해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a, 2를 지나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A 값이 나오겠지, 음수인 거. 그럼 fx가 완성이 되는 거야. 아니면 조금, 그지? 조금 잔머리 좀 굴리면 요걸 가지고 풀까? 앞에 마이너스 없으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라는 극소값을 가질 거 아니니? 그죠? 집어넣어서 A값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나오긴 하겠죠, 그죠? 근데 왜 좋은 풀이가 아니냐면 어차피 요번에 우리 시험 범위가 적분이 들어갑니다. 적분이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이게 원함수가 기함수면 미분을 때려볼게. 미분을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x의 제곱 플러스 a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홀수차만 갖고 있는 원함수의 미분을 때리면 짝수차만 가져서 도함수는 우함수가 됩니다. 그죠? 우함수가 돼요. 그러면 그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역추적해보는 거야. 이렇게 있죠? 그냥 편의상 마이너스 a라고 놓을게. 이게 도함수와 우함수니까 y축 대칭이니까 여기도 y 프라임 돼야 되나? 어쨌든 이제 그럼 얘를 우리가 추적하기를 3배 3x의 제곱 뭐니까 그것도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놓으세요. 여기까지 했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a 제곱이잖아. 그냥 마이너스 a를 여기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런 그림을 그리면 원함수가 이렇게 그려진 함수, 이 함수가 기함수이면서 원함수가 되는 거라고. 그럼 요즘의 좌표가 얼마니? a, 마이너스 2겠죠. 루트보다는 이게 편하잖아. 그럼 도함수가 얘니까 여기서 적분을 때리는 거야. 인테그랄 취하면 fx는 인테그랄 취하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붙을 텐데 어차피 얘는 기함수니까 원점을 지나니까 꽁다리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요점 a, 그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면 오히려 아까보다 루트를 벗겨야 되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쉽게 a 값을 구할 수 있더란 얘기죠. 여기서 a는 양수라 보면 되잖아. 그지? 양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양수 하나 찾아서 1인가? 그죠? 찾아서 이게 1이면 저기 1 집어넣어 계산하면 되죠. 이 a랑 저 a는 달라요. 그죠? 그냥 이렇게 놓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함수가 완성이 되니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얘기야. a랑 얘랑 죄송합니다. a면 여기 알파를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럼 알파로 표현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적분도 시험 범위니까 마지막 두 번째 설명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볼게요. 평가원 기출문제인데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가 베타는 서로 다르대. 25번 자,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4차 방정식의 근이래요. fx = 0 그러면 이 그래프랑 즉 4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근이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는 소리야. 자, 문제에서 1번 뭐라 했어? f 알파가 0이래요. 그러하다면 fx는 뭘로 나눠 떨어져? x 얘로 나눠 떨어진대. 뭐 이런 모양을 갖는데요.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차 함수 최고차이 뭔지는 모르는 최고차이 양수라고 치면 이렇게 더블자 모양을 그릴 거 아닌 얘들아. 그래 볼 건데 알파 베타에서 근을 가는데 문제에서 근데 알파인 점에서 0이야. 알파인 점에서 0이고 다시 알파 베타에서 근을 가지면 알파일 때 함수값도 0이고 베타인 점에서의 함수값도 0이니까 근이란 얘기잖아 얘들아.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당연히 이 인수를 두 개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림을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알파에서 근을 갖고 알파인 점에서 접선력이 0이니까 그럼 이 점에서 접할 테니까 당연히 인수를 두 개 이상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개 이상은 아니고 두 개, 네 개 뭐 그런 건데 일단 여기서는 두 개밖에 가질 수가 없겠죠. 4차 함수니까. 2번입니다. 자, 2번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f' 알파 곱하기 f' 베타 얘가 0이야? 보세요.
얘네 둘이 곱해서 0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아니고 둘 다 0일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랬을 때 문제 뭐라 했어? fx 이퀄 0은 허근을 갖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 너 일로 와. 네가 0이잖아? 네가 0이고 너는 근을 갖잖아? 최고차의 양수를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일단 알파에서 그죠? 근을 갖고 알파인 점이 미분계에서 0이야. 근데 베타인 점에서도 근을 가져야 돼. 그럼 여기서 그냥 안 만나면 안 되고 무조건 만나야 돼. 베타라는 점에서. 그럼 4차 함수가 마지막에 올라올 거 아니니. 그러니까 베타가 여기든 베타가 여기든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없애도 근이 중근 하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허근은 같지 않다는 소리죠. 개수는 4개니까 알파 머시기 베타 그죠? 근이 4개니까 허근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럼 베타도 마찬가지겠지. 베타의 근을 갖고 베타의 미분계에서 0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 알파에서도 근을 가지니까 너 알파해 그러면 뭐 어떤 또 근을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접한 다음에 내려가면 3차 함수잖아. 얘들아 4차 다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근이 토탈 4개 나오더라. 허근을 갖지 않는다. 맞죠? 그죠? 3번입니다. F'F 베타가 0보다 크면 3번 이 녀석이 양수이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fx 이퀄 0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보지 뭐. 양수면 둘 다 양양이거나 둘 다 두 가지가 있을 거고 둘 다 양수면 근을 2개만 가져볼게. 2개만. 이런 식으로 최고차 양수로 해서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에서 무조건 근을 간다 그랬잖아. 문제에서. 그러면 알파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R 알타는 음수죠. 내려오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버려 얘들아? 양수로 변해버리잖아. 위로 올라가니까. 그럼 곱하면 양수가 될 수가 없어. 음수가 나오지. 근데 둘 다 양수인 조건 하에서 문제 푸는 거니까 아 그래?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그죠? 그걸 갖고 또 한 번 가져야 되겠네. 그럼 네가 알파가 음이면 베타도 음이니까 베타 어디 줄까? 여기를 줘야 되겠네. 여기를. 그래서 알파에도 0, 베타도 0이면 당연히 2개를 더 가질 수밖에 없겠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저런 경우도 해봐야죠. 둘 다 양수인 경우. 그럼 너를 알파를 주고 얘를 베타를 줄 수밖에 없겠지. 알파의 점 접선의 양수, 베타 양수. 그럼 나머지 2개까지 가져서 토탈 4개일 수밖에 없더라. 이해 가시죠? 그죠? 됐죠? 정리하세요. 5단원.